최근에 이제 북한의 그 강도가 높아지다가 어제 폭파까지 정점에 이르는 과정을 쭉 보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렇죠. 매체에 한 번 등장해요. 속에 빠져 있어요. 북한은 매체에서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이 한 번 나오는데 네. 경제 관련 언급만 나오고 남북관계 언급 하나도 안 나와요. 네. 언제부터 김여정 제1부부장이 남북관계의 주도자였으며 그렇죠. 이번 처음 나온 게 김여정 제1부부장이 지시하시었다. 이거는 북한에서는 최고 지도자에게만 지시하시었다. 지시가 나와요. 네. 그런데 이 군 참모부에 행사권을 위임한다. 아니 군 통수권이 언제부터 김여정 제1부부장에게 있습니까? 그렇죠. 이런 면에서 놀라운 장면이 막 연출이 되는데 그래서 오늘 청와대는 넌지시 김여정 부부장 무례하다. 사실 2년 전 만날 때는 김정은 위원장 이렇게 수발드는 의전 담당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위상이 달라졌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딱 찌르고 들어가는 게 말씀하신 대로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 사태에서 전혀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것 북한이 지금 여지를 두고 있는 것이다라고 전문가들이 다 해석을 내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여지가 얘기하면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대응은 이제 군사적인 조처와 비군사적 조처가 있는데 군사적 대응은 가시화된 대응이에요. 네. 그런데 사실은 군사적 대응이라고 하는 것을 푸는 것은 비군사적 조처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비군사적 조처에 대한 책임을 저쪽은 김정은 위원장이 맡고 있고 네. 그래서 이 메시지를 보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비군사적 상황이 확대되는 게 우리가 다 바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평화적 조처. 군사적이지 않고 비군사적으로. 그렇죠. 비군사적 평화적 조처를 할 수 있는 거는 네. 국제적으로는 외교인 것이고 네. 그리고 남과 북 사이에는 정상 간의 담판이고 네. 이러한 것을 통해서 그동안 해결되지 못했던 부분들 또 오해가 쌓였으면 오해를 풀고 또 우리 입장에서 북한이 이해해야 될 것은 뭔지 우리가 또 북한의 입장에서 이해할 것은 그렇죠. 뭔지 이런 네. 것을 명확하게 정리를 해서 그래서 잠시의 우격질이 있긴 했지만은 돌아보면은 우리는 너무나 좋았던 잘 행복했던 시절이 됐다. 있었다. 예. 그 시절을 돌이켜 보면 우리 이렇게 끝날 거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서 새로운 형태의 반전의 계기로 삼는 것. 그래서 언제나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단순히 일상적이고 통념적인 얘기가 아니라 현실에서 이룰 수 있도록 리더십이 지금 작동돼야 된다는 그런 시기다. 이거 네. 명확히 인식해야 될 것 같아요. 댓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사실은 다른 주제면 댓글들이 좀 많이 의견들이 일치되는데 오늘은 뭐 분분하죠. 많이 분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말이 맞다, 네 말이 맞다 이런 얘기도 있고 미국이 그건 당연히 이런 원망스럽다도 거죠. 있고 그러니까 별의별 얘기가 다 있습니다 지금. 북에 대해서 호불호가 확실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놈들 이해할 수 있잖아. 부터 시작을 해서. 그렇죠. 그다음에 이렇게 리더십에 대한 얘기를 하면 문재인 대통령 책임 묻는 거야? 아니야 뭐 이렇게까지 굉장히 폭이 넓어요. 그렇죠. 폭이 너무 그런데 넓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명확한 것은 현재 우리나라 국가의 운명에 키를 쥐고 있는 건 대통령의 리더십이에요. 네.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맞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리더십을 작동할 수 있도록 저는 우리 여론도 잘 만들어줘야 돼요. 네. 잘 만들어서 이것이 절대로 어떤 저자세나 굴정이나 또는 강경적이나 이런 선택이 아니고 아주 차원 높은 선택을 통해서 새로운 대화가 재개가 되고 지금까지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러한 대화의 국면을 여는 것 이게 또한 오히려 놀라운 일이 되는 것이죠. 위기에서 오히려 기회를 찾자라는 게 네. 교수님 말씀인데 그러니까 정말 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충격적 조처가 저는 상상할 수 비군사적으로 없는 네. 취해져야 된다고 봐요. 군사적 어떤 행동 그러니까 뭐 실험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병행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지금 가능성은 관측들을 하고 네. 있어요. 지금 일단은 현재의 군사적 도발이나 나오고 있는 엄포들은 남북 관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대남 사업을 대적 사업으로 전환하겠다라는 이것을 이제 우리식으로 해석을 하면 네. 지금까지는 협력의 대상이고 파트너고 소통의 대상이었던 남쪽을 네. 북한이 주적으로 간주하겠다라는 선언을 한 거예요. 네. 근데 미국에 대해서는 지금 격한 얘기가 나오지 아직 않아요. 얘기를 안 했어요, 별로. 왜냐하면 지금 예.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이 자, 북한의 관점에서 북한의 난제, 코로나19로 좀 고통받고 있을 것이다. 얘기는 못하지만 두 번째,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다. 네. 그 지금 뭔가 물꼬가 트여야 되는데 쉽지가 않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남쪽도 안 도와줘. 섭섭해. 네 번째가 뭐냐면 북미 관계인데 네. 이게 핵심이잖아요. 북한이 네. 바라보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11월에 재선될 수 있겠는가. 이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다 보니까 북한이 조금 멘붕이 오는 것 같아요. 저의 생각으로는. 그런데 이제 그럼 미국에 대해서 지금 뭐 민주당 정부가 들었을 건지 트럼프가 낙선하고 네. 혹은 트럼프가 재집권에 성공할 건지에 따라서 북한의 입장이 많이 달라질 건데 그렇죠. 11월 대선이요. 지금 선제적으로 핵이나 ICBM과 관련된 뭔가를 도발하는 게 좋을 것인가? 아하. 저는 별로 좋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높지 않습니다. 대응의 준비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런
시나리오에 대한 우려도 우리는 해야 됩니다. 뭐냐면 현재 트럼프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죠. 이러면서 이제 사실은 싱가포르에서 하노이까지 가는 과정이 일종의 말하자면 네오콘의 작동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네. 결국에는 이제 관계를 친밀하게 난 다음에 비핵화 문제를 풀자 하는 그런 방법으로 전환을 했는데 다시 이게 너 핵부터 까봐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근데 이렇게 될 경우에 이제 트럼프의 한반도 정책에 구멍이 생겨서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행동반경에 넓어진 측면이 있지만 또 다른 한편은 네오콘에 작동할 수 있는 그러한 과정에 우리도 있어요. 그래서 네. 긴장 조정을 통해서 트럼프 체제가 미국의 다음을 준비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없는 건 아니에요. 이건 미국의 정치를 잘 보면 그런 과정들이 여러 차례 있었기 때문에 네. 대단히 조심스럽게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한편 우리도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한반도 정책에 있어서 다행스럽게 지지한다고 했으니까는 평화 기조를 유지하는 쪽에 이 메시지를 계속 미국 쪽에도 보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거긴 결연하게 만약에 긴장 조성을 많이 주도하는 그런 상태가 벌어진다면 이건 보통 일이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아까 이제 우리 최 교수님이 싱가포르에서의 체제 안전 보장 얘기를 하셨는데 그건 좀 교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한은 체제 보장을 얘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건 아니에요. 시큐리티 개런티라고 그래서 일종의 안보를 위협하지 말라고 하는 약속을 해달라는 것이지. 약속만 해달라. 체제를 보장하는 건 남한테 체제 보장하지 않죠. 그건 자기네가 하는 것이고 이 체제를 위협하는 행동을 하지 말라고 하는 영어로 시큐리티 개런티라는 표현을 분명히 씁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언론도 교정해서 정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